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꾸 저한테 뭘 해주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행동들이 저를 너무 부담스럽게 해요. 지혜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였어. 너 혼자 도영이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게 힘들어 보였거든. 그리고 난 내가 우리 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제가 힘들어도 제 방식대로 해결하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라기보다는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도 제 삶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방식이 있는데 어머니는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간섭이라니,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한 건데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잘못한 거겠지. 하지만 그동안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8세 박정숙입니다. 젊은 시절엔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과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이 넘는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지금도 가끔 제자들이 찾아와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은퇴 후에는 남편과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낚시를 좋아해서 바다로 자주 나가고 저는 집에서 손자 도영이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작은 텃밭도 가꾸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혜, 그리고 손자 도영이를 무척 사랑합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모이는 날이면 세상 무엇보다도 행복하다고 느껴지죠. 특히 손자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도영이가 할머니하고 부르며 달려올 때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늘 잘해주고 싶었어요. 지혜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반찬을 만들어주거나 아이를 봐주며 도움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내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이런 마음이 며느리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졌다는 사실을 그땐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제 방식만 고집하며 며느리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젊은 세대의 생각과 방식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며느리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엔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가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았지요. 영도 다리가 보이는 골목길 끝자락, 서로 기대어 살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산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뛰어놀던 어린 시절은 지금 떠올려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늘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든든한 내조자셨죠. 특히 어머니께서는 남을 가르치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는 꿈을 키웠고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낸 날들은 제 삶의 중요한 일부였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던 순간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저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29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교사 일을 계속했지만 가정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임신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고 덕분에 교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떨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 있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칭찬받는 일이 많았고 대학에 진학해 안정적인 직장까지 구했을 때는 참으로 뿌듯했죠. 그러다 준호가 30 즈음에 지혜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들이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라며 데려온 그녀는 밝고 활기찬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디자이너로서의 직업도 당당했고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도 대단해 보였죠. 처음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일만 하느라 바쁘다더니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지혜는 첫인상과 달리 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혜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고 그녀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다가가려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우리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혼 후에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특히 지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웠죠. 손자 도영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죠. 도영이를 돌보는 일은 저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고 며느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건넬 때 며느리의 표정이 썩 밝지 않다거나 육아 조언을 할 때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이는 정도였죠. 지혜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고 저는 그 이유를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툰 건 아닌지 아니면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건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슬쩍 물어봐도 괜찮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며느리와의 거리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한 지혜가 우리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소에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 아닌 흐트러진 모습으로
현관에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쏟아진 말들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의 관심과 사랑이 그녀에게는 큰 부담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후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을지 밤마다 생각했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혜와의 갈등은 마치 겨울철 부산 바다처럼 점점 차갑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며느리로서의 입장이 부딪히며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상적인 일들에서 불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건네면 지혜는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괜찮은데요. 라고 말했고 도영이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내면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며 은근히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젊은 세대의 육아 방식이 다르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어버이날 이후의 사건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아침 지혜는 평소보다 더 긴장된 모습으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내내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고 지혜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도영이의 교육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자 지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도영이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투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지혜가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준호의 부탁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만남은 오히려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 앉은 지혜는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꾸 저한테 뭘 해주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행동들이 저를 너무 부담스럽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최대한 감정을 추스르며 대답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였어. 너 혼자 도영이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게 힘들어 보였거든. 그리고 난 내가 우리 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힘들어도 제 방식대로 해결하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라기보다는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도 제 삶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방식이 있는데 어머니는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간섭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간섭이라니,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한 건데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잘못한 거겠지. 하지만 그동안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무 결론도 없이 자리를 떴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혜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제 결정을 전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얘가 더 이상 지혜랑 관계를 이어가긴 힘들 것 같다. 내가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엄마는 너희에게 더 기대지 않으마. 도영이도 보고 싶겠지만 이제 그만 보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엄마의 진심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주세요. 지혜도 분명 마음을 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노력과 사랑이 간섭이라는 말로 부정당한 것 같아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부담스러워했다니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행동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반찬을 만들어 보내지도 않았고 도영이를 보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준호가 손자를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남편은 저를 걱정하며 자주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처음으로 반찬을 들고 와 사과의 말을 전했던 그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준호가 시켜서 온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혜는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반찬인데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손에 들린 반찬통을 보며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서운함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드린 수많은 반찬들, 그리고 그것들이 간섭이라는 말로 부정당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찬은 받아들였지만 대화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지혜는 도영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했고 저는 짧은 대답으로만 응대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그 후로도 지혜는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들고 오거나 도영이를 데리고 와서 잠깐씩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여전히 형식적이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도영이와 함께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도영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동안 저와 지혜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문득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저를 위해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날의 상처와 두려움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지혜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난 이미 많이 지쳤단다. 내가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간섭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나한테는 정말 힘들었어.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직장 생활하랴, 육아하랴 정신없이 지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네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모든 것들이 저를 위한 거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 순간 마당에서 놀던 도영이가 뛰어들어와 제 무릎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랑 같이 놀아요? 도영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어색했던 분위기를 조금은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더딘 걸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찾아왔고 반찬도 가져왔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만든 반찬을 건네려다가도 예전처럼 거절당할까봐 망설여지곤 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를 보며 자주 조언해 주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마음을 좀 열어보는 게 어떻겠소? 지혜가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도 변화해야 하지 않겠소? 어느 날은 준호가 퇴근 후에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지혜가 요즘 많이 달라졌죠? 사실 지혜가 상담도 받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엄마를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지혜의 진심이 느껴져 감동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번 깊어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명절 때였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음식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지혜는 열심히 제 곁에서 도우려 했지만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반찬을 가져오고 도영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제가 피곤해 보이면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먼저 나서기도 했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는 지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거리감 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따뜻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며느리 지혜와의 관계가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팠을 때였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저였지만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졌던 날이었죠. 남편은 며칠 전부터 친구들과 거제도로 낚시를 가서 집에 없었고 저는 혼자 집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물어보는 통화였는데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 괜찮아. 허리가 좀 아플 뿐이야. 제가 지금 당장 가볼게요. 제가 만류했지만 지혜는 곧바로 회사에 반차를 내고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이 있으시면 연락을 안 하세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지혜는 즉시 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게 했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는 약국에 들러 약을 받아온 뒤 저희 집으로 돌아와 직접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요.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혼자 계시면 너무 걱정돼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야, 회사 일은 어떡하고?
괜찮아요. 내일도 재택근무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날 밤 지희는 제 방 옆에서 자며 수시로 저를 살폈습니다. 한밤중에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할 때도 깨어나 부축해 주었고,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 즉시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일찍 일어나 아침죽을 끓이고 약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틈틈이 저를 살폈죠. 점심때는 도영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함께 있게 했는데 손자의 제잘거림이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지혜가 제 방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께서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챙겨주실 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지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에는 어머니의 관심이 부담스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가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보니까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깊이 깨닫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를 끌어안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지혜야,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 내 입장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제 사랑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녀의 방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지혜가 저를 데리고 간 나들이었습니다. 해운대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하던 중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진짜 어머니 딸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이제는 정말 내가 내 친딸 같아. 그 후로 우리 가족의 일상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지혜가 도영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반찬을 해주겠다고 하면 지혜가 기쁘게 받아주었고 때로는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서로의 비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명절 때도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지혜는 일찍 와서 저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정말 친모녀처럼 말이죠. 준호는 이런 변화를 보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요즘 정말 행복해하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생긴 것 같다고.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아픔까지도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는 것을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여전히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남편과 함께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여전히 낚싯대를 챙겨 바다로 나가고 저는 집 앞 작은 텃밭에서 계절 채소들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은 특히 행복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손자 도영이가 학교를 마치고
저희 집에 들러 숙제를 하고 가는 날이면 집안 전체가 그의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간식 만들어 주실 거예요? 라며 씩씩하게 물어보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 지혜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친정 엄마에게 하듯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저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었는데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혜는 이제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어머니, 허리는 괜찮으세요? 라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도 먼저 나서서 준비를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갈등이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깊어져 갈 때는 영영 화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며느리가 보여준 꾸준한 노력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저 역시 그녀를 이해하려 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한 관계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더 돈독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첫걸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선의가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가꾸는 채소들을 지혜에게 나누어주며 그녀가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정 엄마가 되었습니다. 도영이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일은 저희 모두에게 더없는 기쁨이 되었고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화해의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